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1월 26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시간 가는 게 상당히 좀 빠릅니다. 네. 자,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 센터 홍의지 전문가입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와 오늘 굉장히 조금 많이 다르죠. 그죠? 어제 코스닥이 한 1.9% 거의 이제 2%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제 하락 부분을 다 만회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코스피는 한 0.7, 0.6 정도 하락을 했고, 오늘 코스닥은 한 1% 정도 반등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하락분은 오늘 사실 마무리 다 넘겼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대응을 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확진자인데, 간단하게 이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지금 신규 확진이 583명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1차 대유행 3월 초 이후 첫 500명대, 뭐 사실상 8월달 같은 경우도 네, 확진자가 좀 많이 좀 증가되면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사실상 3월 달에는 어디 대구 지역에 확진자가 좀 많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울 지역 광복절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늘어나는 상황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뭐 신천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서울제일교회, 이 부분에 의해서 늘어났으면 지금은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이고, 이번에는 이제 수도권, 뭐 서울, 경기 이쪽으로 확진자가 좀 많이 증가가 되면서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죠. 그죠? 이전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나왔으면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사실 지금은 그런 영향은 아니에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됐다.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화이자, 그 다음에 모더나 이쪽으로 이제 백신 개발이 완료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정식 출시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출시가 되고 그 접종이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신규 확진자가 583명은 넘어가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현실과 주가와의 그 어떤 갭이 굉장히 좀 크단 말이죠. 그죠? 괴리가 굉장히 좀 크고, 이게 확진자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시장은 그래도 잠시 시간을 좀 번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번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이죠. 12월 언제? 12월 11일 요때부터 뭐 화이자 쪽에 대해서 백신이 나올 거고, 지금 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 접종이 시작이 된 다음에 이제 확진자 추이에 좀 시장을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늘어나고 있고, 뭐 물론 다른 국가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폭의 증가율은 아니에요. 그죠? 큰 폭으로 지금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왜? 미국은 18만 명, 뭐 하루에도 지금 수천 명이 사망하고 그런 상태죠. 어찌 보면 이제 아시아 지역,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뭐 대만, 뭐 이런 지역이 그나마 지금 관리를 좀 잘하고 있고,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봉쇄령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12월 초부터. 근데 이제 그쪽도 몇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도. 그래서 결국에는 절대적인 어떤 수치 자체는 크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증가하는 시점에서 시장은 그렇게 확진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는 백신 때문이다라는 거죠. 백신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 백신이 접종이 되고 나서 주가가 또 어떻게 빠질지 오를지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왜? 백신 접종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좀 더 커질 거고, 그렇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떻게, 이제 코로나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그럼 어디? 다른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겠죠. 경제 상황, 그 다음에 뭐 금리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이슈, 이쪽에 포인트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뭐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거의 신경 쓰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 백신 접종이 일어나는 시점, 요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확진자가 요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가, 이제 우리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그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연말까지라고 지금 뭐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만 이제 반등을 보인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승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독일, 뭐 대만,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확실하게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양봉이긴 한데, 오늘도 코스피는 한 1% 정도 올랐고 양봉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물 압박이 상당히 좀 크죠. 기관들의 매물 압박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보실 수 있는데, 자, 핵심적인 부분은 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신고가죠, 여러분들. 신고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매물이 두꺼운 자리가 뚫렸다라는 거는 나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들로 봐도 신고가 낸 종목이 여러분들 더 가는 이유가 결국 뭐냐면, 강한 게 지금 더 가는 거거든요, 사실. 강한 종목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강한 종목이 더 가는데 지금 지수 입장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이 정도 오르고 끝내냐? 그럼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지금 쏟아 부은 돈만 외국인들이 얼마인데요, 여러분? 12조예요, 12조. 그죠? 11월 달 한 달 동안에 12조 원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요. 그럼 이 돈 자기들이 그냥 실컷 쏟아 부어놓고 이익도 크지 않은, 왜냐면 매수를 많이 했으면 이제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파는 거는 결국 누구의 몫이에요? 개인들이 받아주거나 기관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꼭지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조금 애매해요. 꼭지라고 단정 짓기는 애매하고, 오히려 본 게임은 올해가 아닌 내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내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있죠. 백신은 이제 접종을 시작한대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면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는 언제? 지금도 여러분들 사실상 강력한 유동성 장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내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도 뭐 하반기냐 아니면 뭐 상반기냐 이야기가 좀 많은데, 정확하게 그 시점을 우리가 짚어내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슈로 봤을 때는 올해가 아닌 내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어떤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건데, 오늘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좀 가지셨을 겁니다. 내 종목 오른 것도 없는데 주가가 막 빠지네. 왜냐면은 사실상 코스피가 더 많이 갔지, 코스닥에선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죠? 움직이지 않는 거가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이제 대형주, 셀트리온 지약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대다수가 수익이 나기 위해선 특정 한두 종목만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개인들이 수익 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 가까이 빠질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 내 거 가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종목이 올라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더라도 상승이 빨리 나오면서 그 어떤 하락분, 그러니까 매도세를 압도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그 시장은 뭐다? 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1월이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뺐죠? 금, 월, 이틀 남았어. 그럼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월봉은 굉장히 양호하게 끝날 거고, 근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마감됐으면 내일 시장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12월 장세도 일단 제가 예측을 해보건데, 초에는 굉장히 좀 좋을 가능성,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크리스마스에 다가가면서 현재로서는 좀 매물 압박이 좀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런 흐름 내지는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즉
빠졌다가 올라가든 올랐다 빠지든 올라가는 국면이 12월 달에도 생긴다는 얘기죠. 예. 올라가는 구간도 생긴다는 얘기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12월 달은 11월 달만큼의 어떤 폭등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매매할 기회들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뭘 만들어? 현금을 만들어가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연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러면 홍 전문가님 내년에 시장에 있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일 거가 뭔가요? 물론 이제 탑픽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시점마다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어제 기준에서는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갈 게 뭔가요? 아니면 뭐 한 달 기준에서는 12월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뭔가요? 왜?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 올랐죠. 시장 많이 땡기는 주도주로서 역할은 가능한데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2%? 그럼 또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좀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사서 얼마에 먹을 것인가?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2% 갈 수 있으면 다른 종목이 더 탄력적인 종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도 삼성전자가 갈 것 같아. 아니면 내년도 삼성전자가 갈 것 같아. 근데 삼성전자가 7만원 지금 다 왔어요. 근데 누군가는 한 7만 5천원 목표가를 좀 잡는다고 칩시다. 그래 봐야 지금 10%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7만 5천원 갔을 때 지수는 얼마 되겠어?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암만 못해도 얼마? 2,800원 찍을 것 같은데요? 2,900에서. 근데 그게 피크냐? 그거는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그래 10% 가면 저는 오히려 더 탄력적인 종목을 매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매매하고 싶고 그게 뭔데? 증권주죠. 지금부터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국 내년 시장도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11월 달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근데 12월은 올라갔다 빠지든 빠졌다 올라가든 뭐 올라가는 구간이 생긴다고. 근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현금 들고 가면 불안하잖아요. 왜?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이 올라가다 빠질 때는 무섭게 밀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현금 있으면 저점에서 기회지만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놨던 걸 까먹든 아니면 손실난데 더 손실이 나든 둘 중에 하나겠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 시장뿐만 아니라 12월달 시장에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저는 뭐 증권 업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왜 그래? 우리나라가 가보지 못한 지수대예요, 이게 사실. 거래대금도 어제 사상 최대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얼마? 39조 원이었어요. 39조 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분위기가 좋죠. 여기서 추가 반등이 나올 분위기잖아. 자, 근데 이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도 2,5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00억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도 1,500억 매수를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관들의 매물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돈 낸나라.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하겠죠. 네, 지금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자금, 그동안에 뭐 펀드 가입하거나 아니면 지금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익이 나면 뭐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기관들의 매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은 기관들이 플러스로 돌렸네. 그래서 코스닥 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매물 압박은 크지만 코스닥이 플러스로 돌렸다라는 건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못 갔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많이 못 올랐다라는 거죠.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좀 더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장세?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죠? 유동성 장세인 만큼 수익률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뭔데? 돈이 많이 풀렸고 돈이 많이 풀렸으니 우리는 뭐 하자? 수익률 게임 하자. 그럼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뭐 증권주도 좀 다시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권업종에 대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조금 맞지 않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증권주는 지수가 오르면 갈 거다라는 거를 알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형주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뭐냐면 느릴 거다라고 선입견이 좀 있어요. 누구나. 예. 대형주 매수하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한 번에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급등주를 원하고 빠른 수익을 원하는데 증권주가 그 나의 충족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대형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하루아침에 뭐 이틀 만에 7, 8%막 땡겨버리는 시장이거든요. 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고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 잡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3바닥 찍고 나서 어떻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지? 근데 7만원짜리가, 그러니까 70만원짜리가 83만원 됐으면 얼마? 20% 오른 거예요. 얼마 만에? 일주일, 2주 만에. 우리나라 1년 금리가 여러분들 0.5%죠. 1년 동안 100날 저금해봤자 금리가 얼마 없어. 근데 2주 만에 20% 올랐어. 유동성 효과가 굉장히 지금 뛰어나다라는 거죠. 자, 증권주 근데 보시면 신고가를 못 낸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실게요. 제가 볼 때는 키움증권은 신고가는 그냥 가뿐하게 넘어갈 것 같아. 자, 지금 신고가가 언제인데? 신고가 언제예요? 2018년도 5월달 우리나라 2600 찍었을 때가 신고가거든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13만 1,500원이 고점입니다. 근데 오늘 13만원 찍고 나서 조금 밀렸어요. 근데 키움증권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점유율 1등이에요. 다른 거 그냥 다 빼고 증권주가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거든. 근데 주가의 흐름만큼 못 가요. 제가 볼 때는 올해가 피크가 아니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증권주에서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올해가 피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은 거죠. 왜? 올해가 피크면 고점 찍고 마지막 불꽃이 화려한 것처럼 고점 찍고 나서 그때부터 밀리겠지. 근데 시장 가는 만큼 증권주가 아직은 못 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왜? 많이 오른 감이 있지만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증권주는 여러분들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배당, 고배당. 두 번째는 뭐? 지수.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증권주가 절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긴 힘들어요. 왜? 지수라는 건 증권주가 올라서 땡겨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이 오르기 때문에 증권주가 따라가서 지수가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지수가 좋아져서 증권주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항상 후행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삼성전자 그래 10% 가면 그러면 키움증권이 몇 프로 가겠냐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75,000원 갔어. 여기서 10% 올랐어. 그럼 지수가 2,800을 갔어. 그죠? 그럼 지수가 2,800, 2,750을 가면 증권주는 더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10% 오를 동안 증권주는 여기서 20, 30%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금 노려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장 유망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보자라고 하면 무조건 대형주랑 중소형주랑 섞어줘야 됩니다. 대형주랑 중소형주를 좀 섞어줘야 되는데 키움증권은 무조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은 요 흐름상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 내년까지 바라본다, 아니면 연말까지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는 현재는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다른 주도주보다는 증권주가 조금 더 탄력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 도래했다. 왜? 지수는 결국 가보지 못한 자리에 가봤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탄력은 조금 더 어떻게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키움증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고요. 한국금융주주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을 고르기 어려운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트에서 증권주를 그냥 나는 40% 살래요, 뭐 30% 살래요, 아니면 20% 살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그 종목들의 하나의 업종이다. 왜? 증권 업종 안에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기움증권이 있고 한국금융지주가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SK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은 것 대형주로 섞어서 내 포트 안에 담아 놓으면 그게 결국에는 지수 흐름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왜? 종목을 고르다 보면 어떤 날은 누가 가고 어떤 날은 누가 가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키움증권은 어저께 좀 약하더니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한국금융지주는 어제 오늘 꾸준히 올라가더니 오늘도 올라가요. 어저께 시장 빠졌잖아. 근데 얘는 올라갔어. 근데 오늘도 반등 나온단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유진투자증권은 어저께는 탄력적이더니 오늘은 잘 못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가능성 있는 것들을 하나의 어떤 업종으로 구분지어서 대응하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도 보시고, 그 다음에 KTB 투자증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자증권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 물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미래에셋대우도 있긴 한데 6개 정도로 압축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수 가면 다른 그 증권주들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탄력적인 거를 여러분들께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린다면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SK증권, 유진투자증권, 그 다음에 KTB,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요 정도 6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다른 거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봐도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증권주는 사실 많이 못 올랐어요. 실적 대비도 주가가 굉장히 좀 싸고 올해 실적이 좋아서 배당도 많이 줄 거거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지수는 신고까지만 많이 못 갔어.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지는 올 연말.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근데 내년을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탄력적인 어떤 흐름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증권 업종이다. 그래서 저는 뭘 고엘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유동성 효과는 금융주가 여러분들 가장 큰 수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돈놀이잖아, 어찌 보면 이게 유동성 효과라는 게, 그죠? 그러면 금융, 보험, 은행, 증권, 보험, 그 세 가지 업종에서 어떻게 섹터에 맞게 계속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잘 모르시면 증권주를 지금이라도 관심 갖자.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수고하셨고 일단 지금 뭐 방송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